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 이게 19장, 5판에 19장, 이게 5판하고 챕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네트워크 레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는, 네, IP 주소를 쓴다 그랬죠? IP 주소. 네, PPT가 IP 주소를 약간 조금 부족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다른 것도 하나 같이 볼게요. 이게 한글로 써져 있어서 제가 좀 설명하기 좋아서, 네, 네, 뭐 인터넷 구조는 이거는 책에 있는 건가요? 하여튼 오른쪽이 리얼 스트럭처. 호스트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는 라우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 이거 리얼 스트럭처라고 하고 왼쪽은 유저뷰. 사용자가 볼 때는 그냥 큰 네트워크 안에 이렇게 컴퓨터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주소는 IP 주소가 32비트짜리가 있죠. 네, 그래서 IP 주소는 버전 4가 있고 버전 6가 있죠. 버전 6를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고요. 공부하셔야 되고 버전 4 버전 4가 문제 내기는 훨씬 좋고 6는 문제를 만들기가 좀 얘가 압축 뭐 이런 부분 빼고는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쵸? 자, 버전 4는 32비트, 버전 6는 128비트. 자, 버전 4는 이렇게 구분되죠.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네, 일단 버전 4는 이렇게 씁니다. 10진수로 해서 1부터 255까지 점, 그리고 점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각각이 1부터 255 사이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2진수의 8비트를 쓰기 때문에 이 10진수로 표현할 때 255까지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얘들은 내부적으로 이제 IP, 내부적으로가 아니고 그냥 이진수를 쓰는 건데, 이진수를 쓰면 우리가 딱 눈에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10진수로 표현하고, 컴퓨터는 이걸 이진수로 해서 그냥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래스를 나누는 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은 이제 클래스 없이 써요. 그래서 클래스니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클래스를 쓸 때는 이제 가장 앞에 첫 번째 바이트에 가장 첫 비트가 0인 걸 A 클래스라고 그러고 이렇게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 이렇게 표현하죠. 자, A 클래스는 호스트 아이디가 여기까지, 네트워크 아이디가 한 1바이트 뒤에 전부 다 이만큼을 호스트 아이디. B 클래스는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 나머지는 호스트 아이디. 컴퓨터에 부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C 클래스는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 여기 호스트 아이디. 이렇게 되죠. D 클래스는 뭐죠? 멀티캐스트에 사용되는 주소라고 되어 있죠. 이 클래스는 연구용으로 쓴다. 이러다 보니까 IP 주소가 부족해서 버전 6를 개발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하는 건, 자, 학교가 있어요. A 학교, B 학교, C 학교. 이렇게 학교가 있으면,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쓸 때는요, B 학교가 컴퓨터가 500대예요. 그러면, B 클래스를 주면 요거 앞에 두 개가 네트워크 아이디고, 뒤에 두 개가 호스트 아이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55까지 쓸 수 있고, 255까지 쓸 수 있어서, 255의 제곱, 65,535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컴퓨터를 65,000대까지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500대밖에 안 되니까 B 클래스를 주기에는 아깝죠. 그래서 C 클래스 주면 만약에 C 클래스가 어디서 시작하나요? 193.40.50.
땡땡땡 이렇게 주면 여기가 마지막이 1부터 255까지. 근데 255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니까 빼고 1부터 254까지 쓸 수 있잖아요. 254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B란 학교의 IP를 줄 때 이렇게 줘요. 193.40.50, 51, 52 이렇게 C클래스 3개를 주면 네, 대략 한 750대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렇게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당을 해줬어요. 이렇게 할당해주면 사실 공인 IP가 금방 소진돼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A 클래스는 미국이 다 갖고 있고 B 클래스, C 클래스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나눠 쓰고 뭐 이랬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IP가 턱없이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네. A 클래스는 지금 근데 요거에 지금 나오는 뭐 네트워크 아이디, 호스트 아이디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기는 그러니까 A 클래스는 이렇게 쓰고 B 클래스는 이렇게 쓰고 이게 나오기는 좀 애매한데요. 이 네트워크 아이디라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클래스 리스트에 갔을 때 IP 주소가 있고 서브넷 마스크 하잖아요.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 요게 네트워크 아이디거든요. 이게 네트워크 아이디.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를 쓰는 거거든요. 요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는 구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호스트 아이디는 컴퓨터에 부여하는 IP 주소예요. 아까 여기 앞에 예를 들면 193.4150 자, 193.41.50에 이렇게 되는 요 뒤 있죠. 이게 지금 C 클래스라고 치면 뒤에 1바이트만 요 끝에 있는 1바이트만 컴퓨터한테 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실습실이 있어요. 실습실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 실습실은 다 193.41.55로 시작합니다. 점 하고 컴퓨터 여기 1번, 1번, 2번 끝에 IP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면 라우터 입장에서는 IP를 볼 때 뒤에는 안 봅니다. 193.41.50.0 이게 0이면 네트워크 아이디인 거예요. 네.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 했을 때 목적지가 41.50.7이야. 그럼 얘를 서브넷 마스크를 뒤집어 씌우면 255.250 C 클래스니까요. 이렇게 돼요. 그럼 결과값이 193.41.50.빵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라고 방향 인터페이스로 딱 보내주죠. 그러면 이쪽으로 슉 날아가면 요 안에서 이 7번을 찾아서 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셔도 네, 하여튼 이 네트워크 아이디는 그래서 라우터들이 볼 때 라우팅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호스트 아이디가 전체가 0이다. 그러면 그것은 네트워크 주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호스트 아이디 전체가 1111 이렇게 돼 있으면 25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브로드캐스트 주소예요. 근데 이제 다음에는 이게 A 클래스, B 클래스 아니고 이제 더 세부적으로 클래스니스하게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호스트를 나타내는 이 애들이 바이트 단위로 잘라지지 않고요. 비트 단위로 이렇게 잘라져요. 네트워크 아이디를 여기까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까지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씁니다. 네, 개념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와 주소 할당 예를 보면 지금 보세요. 지금 가장 왼쪽 여기 보겠습니다. 220.3.6.0으로 되어 있죠. 그거는 지금 이 네트워크 주소라고 실제로 부여하진 않아요. 실제로 뭐 라우터에다가 6.0 이렇게 부여하는 게 아니고 6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다 여기 붙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주소는 그래서 약속하기를 호스트 아이디가 다 0이면 그걸 네트워크 주소라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220.3.6.0으로 시작하는 게 네트워크 아이디. 그리고 이 0인 곳이 1, 2, 3, 4, 5, 6 이렇게 가면서 컴퓨터에게 할당돼서 이제 유일한 IP 주소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라우터 입장에서 볼 때는, 자, 220.3.6.1인지 2인지 3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220.3.6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220.3.6.0인 거예요. 3.6으로 시작하는 애들, 뒤는 뭐든 상관없다. 그래서 0 이렇게 보고, 라우터는 이 네트워크는 이쪽 방향에 있구나 하고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여기 큰 스위치드 랜도 완도 있네요. 얘 같은 경우는 200.78.6.0으로 되어 있네요. 이 네트워크는 이런 주소를 갖고 있다 그죠. 그럼 여기 붙어 있는 애들 다 보세요. 얘가 지금 200.78.6.0이죠. 그래서 제 왼쪽에 있는 라우터 R1을 보면 200.78.6.14. 얘는 아래쪽은 6.146. 오른쪽은 6.92.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이 다 동일하잖아요. 이게 네트워크 주소인 거예요. 그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애들은 다 이 주소로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볼까요? 134.18. 빵. 그죠? 138 하면 B 클래스죠.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주소예요. 여기 호스트 주소.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동일한 거죠. 여기까지 동일하고 이 뒤는 호스트한테 부여하는 주소이기 때문에 다 바뀔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12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묶여 있죠. 여기가 호스트 주소, 앞에가 네트워크 주소. 클래스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호스트 주소는 다를 수 있지만 네트워크 주소가 124점으로 시작하고 뒤에 다 호스트이기 때문에 얘 다 같은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뭐 주소 범위를 써라 이렇게 하시면 또 주소 범위를 써라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여기가 0이니까요. 나머지 7개가 1111이면 127이에요. 그래서 0부터 127인데 0은 사실 주소가 없으니까 1부터 127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00이면 아니고 10이죠. 10이면 네. 128부터 191까지죠. 110이면 192부터 223까지인가요? 네,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 이렇게 다다다다닥 이렇게 되니까요. A 클래스는 주소가 1점 어쩌고부터 시작해서 127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간다는 거고요. B 클래스는 128점 어쩌고 저쩌고부터 191점 어쩌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191로 시작하면 다 B 클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는 192점 어쩌고 저쩌고부터 223점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내가 항상 홀수로 끝나요. 이거 보시면 홀수로 당연하죠. 1로 다 채워지면 홀수잖아요. 자, 모두가 0이다. 스페셜 IP. IP 주소가 전부 다 0이다. 그럼 디스 호스트래요. 이거 뭐야 이건? 스페셜 IP 이거는 책에 나오나? 이건 지금 이 교수가 그냥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127로 시작하면 루프백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만 시험에 나오기 좋겠네요. 그냥 나예요. 내 컴퓨터가 있는데 내 컴퓨터가 네트워크가 잘 동작하고 있나? 그럴 때 뭐 핑을 만약에 때린다면 127.0.0.1 뭐 이렇게
보통 0.0.1을 많이 쓰죠. 그럼 루프백이라 그래서 내가 내 컴퓨터한테 보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되나? 네, 이렇게 되죠. 이건 어디 다른 멀리 있는 목적지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내가 내 거 테스트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루프백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했지만 네트워크 아이디는 그냥 두고 뒤에 호스트 위치를 전부 다 1로 세팅하면 얘가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됩니다. 몽땅 1이 뭐야, 여긴 없네요. 몽땅 1인 건 없네. 자, 그 다음에 모두 0이고 호스트 on this network. 네. 여기 앞에 주소가 사실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하면 다른 네트워크를 찾아갈 때 쓰는 건데, 내 네트워크에 있다 그러면 호스트 아이디만 있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모두요. 저도 쓰나? 네, 여기서 중요한 게 3개. 요놈. 그런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요거 127.0.0.1 루프백을 사용한다. 이런 거는 이 시스템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호스트 부분, 이제 클래스니스에 가면 A, B, C 이렇게 안 나누고요. 이제 바이트 단위로 안 나눠지고 비트 단위로 나눠져요. 그랬을 때 호스트 위치가 전부 다 1이면 걔는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클래스니스예요. 이 클래스니스를 만든 사람이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게 IP 주소의 고갈, IP 주소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런 의견을 내가지고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100만 달러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여기 23 이렇게 가는 게 있죠. 이게 서브넷 마스크가 우리가 보세요. 124.75.67.0 아니 67.8 이렇게 돼 있다. 얘가 어느 네트워크에 있느냐를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를 이제 250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 보시면요, IP 주소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서브넷 마스크라는 애가 있어요. 서브넷 마스크 19168.219.146 이게 제 IP 주소인데 얘 서브넷 마스크가 255, 255, 255, 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192.168. 219.146. 자,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55.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서브넷 마스크하고 얘는요, 이진수 연산을 하는데 무슨 연산을 하냐면 엔드 연산을 해요. 이렇게 엔드 연산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네트워크 아이디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연산하면 255 같은 경우는 몽땅 다 1이잖아요. 그래서 연산하면 위에 게 그대로 나와요. 192.168.219.0 내 네트워크 아이디는 이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ABC 클래스 쓸 때는 이렇게 그냥 255A 클래스는 255 하나, B 클래스는 255 둘, C 클래스는 255 셋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클래스니스는 클래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부터 시작해서 일이 24개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일이 8개잖아요. 8개. 그럼 24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여기 0으로 되어 있는 얘도 일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이 하나 있으면 얘는 8개 중에 가장 앞에 트가 1이니까 128이에요.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가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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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이네요. 20 잘못 봤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7이죠? 7, 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해야 23개가 되죠. 그러면 255점, 255점, 25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잘라보면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 여기가 호스트 아이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여를 할 때 그렇게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럼 서브넷 마스크는 255점, 255점, 254.0이 되고 IP 주소는 네, 여기다가 할당할 수 있겠네요. 되게 웃기겠네 이거.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슬래시 뒤에 나오는 이 숫자는 서브넷 마스크 앞에부터 1의 개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1의 개수. 자, 지금 205점, 16점, 37점, 32, 33, 47까지 이렇게 했을 때 얘는 1의 개수가 28개래요. 여기가 8개, 8개, 8개 하면 24개잖아요. 그리고 111 하면 여기까지 28개네요. 나머지 0. 그러면 이거 서브넷 마스크를 쓰면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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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냐? 128, 64, 192, 224, 128 더하기 64 더하기 32 더하기 16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192, 224, 16 하니까 240이네요. 24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자, IP 보세요. 205점, 16점, 37점, 32 같은 경우, 0, 0, 1, 0,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요. IP 주소가. 여기는 255, 255니까 205점, 16점, 37이 그대로 내려오겠죠? 밑에 205점, 16점, 37이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32부터 47까지는 보세요. 32가 이거죠. 33, 34, 35. 지금 여기 뒤만 숫자가 계속 증가하죠. 여기 뒤. 그런데 240은 서브넷으로 쓰면 1111 빵빵빵빵이란 말이죠. 그죠? 이거 하면 계속 다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는 같이 1이니까 32가 나올 텐데 이 뒤에 부분은 여기 0이잖아요. 서브넷이.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 요 IP 주소 4비트가 막 바뀌어도 결국 여기 뒤는 다 0 나오고 여기 앞에 얘만 1 나와서 이거는 자, 이렇게 28로 서브넷을 하면 205점 16점 37점 32가 나옵니다. 모두 다. 이거 서브넷을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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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으로 서브넷 하면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네 네트워크는 205점 16점 37점 32가 네트워크 아이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사실 그렇게 하면 IP를 잘못 준 거긴 한데, 이 네트워크 아이디는 네트워크 아이디인데, 여기도 IP를 호스트를 주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33부터 부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줬네요. 네. 하여튼, 요렇게 구하는 건데, 요거는, 책의 다른 예제들을 조금 더 보셔야 되고요. 제가 요거 5판 PPT를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늘 기회가 되면. 아니면 내일 5판 PPT 같이 볼게요. 제가 근데 네트워크 이걸 설명하면서 처음에 여러분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자꾸 까먹어가지고.
그 책에 나오는 예제 있잖아요. 예제. 연습 문제에 목쓴 것이기보다는 예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몇 년간 문제가 계속 예제를 약간 변형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예제. 그래서 예제를 반드시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예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제 문제가 그리고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제 문제를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쓰던 이 PPT는 예제 문제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본서 예제를 보세요. 반드시 꼭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꼭 보셔야 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기본서 예제는.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까? 찍어서 공부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맞습니다. 네. 알 수 없어요. 어디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 출제하러 들어가실 교수님들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과 같은 16개 주소 블록의 표현은 뭐야? 좀 전에 한 거잖아요. 16개 주소 블록의 표현은 뭘 물어본 거죠? 표현은 이렇게 표현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자, 프라이빗 어드레스가 사설 IP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설 IP는 이제 IP 주소가 모질라니까 이제 그냥 학교 그러면 여기 사설 IP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쓴 NAT를 사용하는 건데 요번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네, 아주 쉽게 나왔는데 NAT를 안 보신 분들은 뭐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예요. 되게 쉽습니다. 근데 자, 사설 IP 블록은 3개가 있는데 10점대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10점대로. 그 다음 172로 시작하면서 172.16부터 172.31까지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19168. 여러분 공유기는 다 거의 90% 이상이 이거 C클래스로 시작한 19168로 시작돼요. 자, 그래서 얘들은 글로벌 인터넷 연결할 때 NAT를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내가 일반 인터넷에 이런 사설 IP, 공인 IP 컴퓨터에다가 사설 IP 주소를 넣고 내가 인터넷을 하겠다. 그러면 인터넷이 당연히 안 되겠죠. 일단 IP가 안 맞아서도 안 되지만 실제로 이 밖에 있는 라우터들은요 사설 IP를 라우팅하지 않아요. 물론 사설 IP 패킷을 받을 일도 없지만 만약에 라우터가 사설 IP 패킷을 받았다 그냥 버려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식되지 않는 주소라는 겁니다. 사설 IP는 그냥 버려지는 주소예요. 그냥 사설망에서만 쓰는 주소. 이게 그래서 로컬망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 세 주소는 사설 IP를 쓰고 NAT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자, 근데 172.18 네, 16에서 31까지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172.18점, 30점, 30점 이렇게 쭉 있는데 얘들이 NAT를 통과하면서 NAT에 설정되어 있는 IP 중에 골라서 나갑니다. 네, 이 패킷은 30번 3.30에서 튀어나왔는데 나갈 때는 공인 IP를 달고 나갑니다. 쭉 갔다가 돌아옵니다. 네, 이쪽 어딘가에서 응답을 줬을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 얘한테 돌아오겠죠. 얘한테 돌아오면 지금 이 패킷의 목적지 소스가 누구 거였는지 확인해요. 그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걔한테 줍니다. 그래서 NAT에는 이런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네, 테이블. 그래서 172 18.3.1에서 출발한 패킷의 목적지는 여기야. 그럼 반대로 25.8.2.10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이 테이블을 보고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왔네. 누구한테 줘야 돼? 3.1한테 줘야지. 이렇게 하고 데이터에 목적지 주소가 나로 왔을 거 아니에요. 공인 IP, 내거 공인 IP로 200.24.5.8로 왔어요. 5.8로 오면 이 부분을 싹 띄고 사설 IP, IP를
딱 붙여가지고 내부망으로 딱 던지면 내부에 있는 그놈이 딱 받는 이런 구조예요. 물론 테이블은 더 상세합니다. 이렇게 프라이빗 IP 3.1에서 1400번 포트를 가지고 출발했던 데이터가 목적지 주소가 이거네. 목적지에선 80번 포트네. 이러면 밖에서 들어올 때 내 거 IP 달고 내 거 공인 IP 달고 자, 저 3.2 25.8.3.2라는 IP로 올 거 아니에요? IP가 소스에서 이렇게 데이터 날라옵니다. 그럼 포트도 붙어서 와야 내 거 1400번 포트. 이거 1400번한테 줘야 돼. 이 포트가 오죠? 4계층은. 그러면 NAT 서버가 다 까봅니다. 왜냐면 자 172.18.3.1에 2500번 포트에서 갈 수도 있어요. 다른 데로. 그죠?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거는 3.1한테 가야 되는 거네. 그러면 이 패킷에 내 거라고 되어 있는 공인 IP를 빼버리고요. 여기다가 자 172.18.3.1에 1400번 포트야.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놈이 받겠죠. 이렇게 처리하는 게 NAT 구조예요. 네. 이거 뭐야? 끝났네. 뭐 내용이 나오다 끝나네. 잠깐만요. 얘가 지금 몇 장이야? 19장.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19장을 18장을 봐야 되나 얘가? 네트워크래요. 요게 5판. 이게 5판인데요. 이거 영어로 되어 있어서 눈에 안 들어와서 아까 그걸 설명한 거고요. 자, 이 5판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데이터 가요. 갑니다. 네, 뭐가 중간에 한 챕터가 빠졌나봐. 얘는 18장으로 되어 있네. 희한하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때 어떤 교수님이 이거 그림 썼는데, 네. 중간 라우터들이잖아요. 라우터들은 3계층 장비예요. 그래서 IP까지 볼 수 있는 3계층까지 패킷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포워딩 프로세스는 네, 이렇게 되죠. 자,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목적지가 B예요.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돼? 2번 포트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목적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는 바뀐다고 그랬어요? 물리 주소는 바뀌어요. 이 데이터에 붙어 있는 물리 주소가 있죠. 물리 주소. B의 물리 주소, 그 다음에 다음 라우터의 이쪽 인터페이스의 물리 주소. 이렇게 해서 물리 주소는 바뀐다. 네, 말이 맞네요. 우린 그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데이터 그림도 이거 언제 봤지? 이거 봤는데 언제 봤을까요? 얘를? 네, 1, 2, 3, 4 순서대로 보내도 그냥 이렇게 패킷 스위치 가면 그냥 패킷만 교환하는 거를 패킷만 그냥 막 여기저기 보내는 거예요. 결국 그 패킷은 네트워크를 빙글빙글 돌다가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 얘기죠. 순서가 뒤집힐 수도 있다. 근데 뭐 이게 연이어서 막 보내는데 연이어서 보내는 라우터가 얘는 1, 2가고 얘는 1, 2가고 뭐 이러겠어요. 뭐 대부분 같은 경로로 가죠.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는 또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네. 이거는 S는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뒤져서 보고 2번으로 보낸다. 네, 애니메이션을 화려하게 넣었네요. 자, 자 이제 가상 회선은요. 가상으로 지금 선이 여러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샌더가 리시버한테 가는데 마치 전용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선을 결정해 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모든 패킷이 이 선을 따라가는 거죠. 꼭 뭐 이건 아니지만. 네. 좀 다르죠. 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을 따라 줄줄줄줄 가니까 같은 순서대로 간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거 이름, 포트를, 이름을 붙여놓고, 인커밍 라벨 L1을 달고 오면, 1번 포트에서 L1을 달고 오면 2번 포트로 L2를 달고 나가라. 이거 VCI, VPI 거잖아요. 그죠? A to B. 이거 VCI, 그거 그림이네요. 아이씨, 왜, 이거 아까 본 거랑 다르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얘가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그쵸. 우리 지금 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19장은 또 같은 건가? 죄송합니다. 네. 얼라리? 아유, 씨. 죄송합니다. 여기 뭔가 조금 안 맞네요. 네. 잠깐, 아까 본 게 19장. 10장. 이걸 보겠습니다, 그냥. 자, 링크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 자, 네트워크 레이어는 경로를 책임진다. 네트워크 레이어는 경로를 책임진다. 링크 레이어는 다음 노드로 전달한다요. 이 계층은 바로 옆에 있는 노드로 전달할 때 쓰고, 옆에 노드를 어떻게 결정하냐? IP 주소를 보고, 자, 얘가 라우터야. IP 주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네. 그럼 이쪽하고 연결된 다음 노드 누구지? 이렇게 해서 얘의 물리 주소를 찾을 때 그 찾는 놈은 이 계층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라우터는 데이터가 오면요. 여기 링크 레이어에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2계층에서 3계층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IP를 보고 라우팅 테이블을 뒤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찾아요. 라우터는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죠. 내 여러 개 인터페이스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찾고, 딱히 뭘 붙이진 않습니다. 요 데이터, 2계층에서 올라온 데이터는 그대로 가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서 2계층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물리주소 뭐야? 이렇게. 물리주소를 알려줘요. 그러면 2계층에서 물리주소, 다음 노드에 물리주소를 붙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골라서. 인터페이스가 8개다. 8개 중에 한 방향 골라서 보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 있는 거구나, 이게. 자, IP 버전 4의 패킷입니다. 버전. 여기 4라고 써있겠죠, 뭐. 아닌가? 헤드랭스. 헤더의 길이가 총 얼마냐? 20바이트에서 60바이트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헤더의 길이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4비트밖에 없죠? 4비트밖에 없다는 얘기는 4비트가 1111일 때 얼마란 얘기야? 이게 15인데 얘가 60이란 얘기죠? 그럼 곱하기 4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21 이런 거는 길이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옵션 잘 보시고요. 서비스 토탈 랭스. 토탈 랭스도 20바이트에서부터 65,536까지 있죠? 16비트니까 요건 그대로 길이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자, 아이덴티피케이션 16이고요. 플래그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옵셋. 옵셋은 지금 여기 앞에 3비트를 플래그로 쓰잖아요. 그래서 모질라요. 모질라기 때문에 얘는 8의 배수로 사용해요. 8의 배수로만 씁니다. 8의 배수. 그게 여기 들어간 숫자. 네. 제가 무슨 이 숫자 곱하기 8을 하면 옵셋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옵셋이 숫자가 20이다. 그러면 실제 옵셋은 28에 16, 160이라는 얘기예요. 옵셋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데이터를 자를 때 옵셋을 8의 배수 위치를 잘라줘야 여기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뒤에 가면 또 그림 설명 나와요.
자, 그 다음에 time to leave가 있어요. time to leave. 이거는 지금 이 패킷이 몇 홉을 살아있게 할 거냐. 라우터를 건너갈 때 몇 홉, 라우터 몇 개까지 얘 살아있게 만들 거냐. 그 얘기인데,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인터넷에 트레이서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트레이서트. 한번 써보세요. 자, 이 트레이서트 하면, 최대 30홉까지라고 되어 있는, 최대 30홉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아까 그 time to live, TTL이 3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 구글닷컴으로 가는 라우터를 찾는 거예요. 그럼, 자, 1 해서 이렇게 나왔죠? 이게 뭐냐면, 얘 첫 번째 패킷은 TTL을 1로 해서 보낸 거예요. 1로 해서 보냈어. 그러면, 첫 번째 라우터에서 얘가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라우터는 TTL을 자기 하나 건너갈 때 1씩 감소하거든요. 자기가 왔는데 TTL 딱 감소했더니 0이야. 그럼 다음 라우터로 넘기지 않고요. 저한테 응답을 줘요. 그래서 지금 응답이 온 거야. 19168.219.1에서 니거 죽었어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네, 좀 이따 볼게요. 그럼 이 구글까지 가는 라우터의 주소들이 하나하나 찍혀요. 근데 지금 요 패킷이 요 TTL을 처음 건 1로, 그 다음 거 2로, 그 다음 거 3으로, 4로 이렇게 쭉 세팅해서 하나씩 계속 보내보는 거예요. 자, 프로토콜 8비트고 체크섬 있고요.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옵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요. 보세요.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이게 4바이트죠?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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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 가장 기본적인 게 20바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주소가 20바이트, 헤더가 20바이트 붙은 거고요. 옵션에 따라서 60바이트가 되기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타입 오브 서비스.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사용할 예정이 돼요. 버전 6가 나오는데 뭘 사용할 예정이야. 자, 전체 길이. 헤더를 포함한 패킷. 이건 토탈 랭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잠깐만. 뭐야. 앞에 두 개는 안 보여줬네요. 자, 그 다음에 프로토콜. 어떤 프로토콜을 썼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아이덴티피케이션. 패킷의 고유번호. 일련 번호를 이 값을 사용한다. 소스 노드는 패킷을 전송하면 1씩 증가시킨다. 네, 패킷이 계속 가는데, 패킷의 순서를 결정하게 해주죠, 얘가. 패킷의 순서를 결정하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프레그멘테이션 옵션. 요거는 뒤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do not fragmentation. 여기가 1이면, 이 패킷은 자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여기가 0이면 잘라도 상관없다, 그 얘기고요. 여기 more fragmentation은, 여기가 1이면, 내 뒤에 더 있어, 그 얘기예요. 여기가 0이면, 내가 마지막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그멘테이션과 MTU, 인터넷을 구성하는 각 네트워크가 허용하는 패킷 또는 최대 길이. 근데 프레임은 2계층이니까 아니고요. 3계층에서 볼 때의 MTU예요. 2계층까지 계산하는 거 아니고요. 3계층, 네트워크 계층에서만 MTU를 보면 됩니다. 만약 패킷이 MTU보다 길면 이 네트워크를 통과를 못하니까 잘라야 돼요. 그게 자, 여기 이제 뒤에 나오니까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0부터 39,999까지. 자, 4000바이트짜리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패킷이 하나 있는데, 자, 얘를 잘랐어요. 그래서 시작 주소가 옵셋이에요. 시작 위치가. 얘는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옵셋. 아까 8의 배수 어쩌고 했던 데가 0입니다. 첫 번째 패킷은 옵셋이 0이고요. 두 번째 패킷은 자, 첫 번째 패킷이 1399까지니까 두 번째는 1400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1400. 그래서 옵셋을 1400이라고 쓰지 않고 이 값을 8로 나눠서 써요. 아까 그
옵셋을 쓸 때 여기 앞에 3비트를 플래그가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 3비트가 2의 3승이냐 8이잖아요. 그래서 이 16비트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없어진 8만큼을 여기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옵셋을 8로 나눠서 고값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1405야 이런 경우는 이거 8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8로 나눠서 숫자가 정수로 떨어져야 집어넣는데, 그쵸? 그래서 이 패킷을 자를 때 8의 배수 위치를 잘라주는 거예요. 8의 배수 위치를. 옵셋을 쓸 때 여기에 8의 배수가 되는지 그걸 맞춰서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자, 지금 여기 지나가는 네트워크가 패킷이 1400 아니지. 자, 1450까지 허용이 돼. 1450.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데이터를 1450에서 이렇게 뚝 잘라버리면 이 1450의 위치, 지금 만약에 1450이라면 보세요. 1450이라면 두 번째 패킷의 시작이 여기가 1450이 될 거잖아요. 그럼 얘를 8의 배수로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1450을 8의 배수로 쓰면 175가 1400이니까 50을 8로 다시 나눠야 되는데 딱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50을. 그럼 조립을 못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안 되니까 중간에 데이터가 없어진 것처럼 애매합니다. 그래서 8의 배수로 딱 떨어지는 위치를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00이나 2800은 딱 떨어지죠. 이렇게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옵셋. 자, 지금 현재 요 데이터의 TCP/IP 헤더에는 옵셋이 0. 얘는 TCP/IP 헤더에 들어가는 옵셋이 175. 얘는 350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실제로 얘들이 계산할 때는 다시 곱하기 8을 해서 2800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옵셋을. 자,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앞에 있는 플래그를 보겠습니다. 플래그. 자, 처음에 안 잘라진 패킷. 자, more fragmentation이 없어요. 왜? 난 안 잘렸거든. 그래서 0이야. 그런데 어떤 네트워크에 이 패킷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너무 커요. 잘라야 돼. 자릅니다. 얼마로 잘라요? 네, 지금 1400으로 잘랐죠. 그러면 자, 첫 번째 패킷. 잘랐을 때 제일 첫 번째 패킷은 1이에요. more fragmentation이야. 뒤에 또 있단 얘기죠. 두 번째 것도 1이에요. 마지막 거는 0이죠. 야, 내가 마지막이야 이 얘기예요. 내 뒤로는 잘린 애가 없어. 내가 마지막이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가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거긴 또 MTU가 또 작아. 그럼 얘를 또 잘라. 네, 또 잘라서 more fragmentation 계속 1이고 옵셋. 자, 이 데이터는 아까 시작할 때 보면 여기가 1400이죠. 자, 원래 175였어. 옵셋이. 근데 얘를 이렇게 잘랐어. 근데 여기는 앞에 거는 175가 그대로 되고 뒤에 거 여기는 175, 275니까요. 8 곱하면 얼마야? 220이네요. 2200. 2200이야. 2200 위치에서 또 잘렸어. 이렇게 해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체크섬은 네, 체크섬 위치는 그냥 0으로 놓고요. 다 더합니다. 다 더해서 올림 수 있는 건 버리고요. 나오는 결과치를 가지고 F를 만들어요. 여기 체크섬이에요. 지금 8BB1이 그냥 나온 결과를 F 만들 때 필요한 숫자를 8BB1 알파벳 2에다 1 더하면 F 되잖아요. 그래서 8BB1을 여기다 써줘요. 8BB1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면요. 받는 쪽에서는 여기를 싹 다 더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0으로 들어가겠던 데가 8, B, B,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더하면 얘들은 이제 결과가 뭐가 나오냐? F가 나와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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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컴플리먼트 딱 하면 빵이 돼요. 싹 컴플리먼트 하면 0000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하, 에러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결과가 0이 나오면 에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라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죠. IP 주소까지 다 해야 되니까. 자, 옵션 부분은 나온 적이 없어요. 자, 버전 6는 주소가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고요. 128비트를 쓴다. 주소가 많다. 버전 6에 페이로드가 있고, 여기는 다 모르셔도 돼요. 버전 6는요,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낼 수 있는 거 주소 압축. 그 다음에 장점이 뭐냐. 이 정도를 써라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헤더가 버전 4 헤더 겁나 복잡한데, 얘는 겁나 단순하죠. 대신 여기는 주소가, 그래서 IP 버전 6 같은 경우는요, IP 주소가 다 자동 설정이에요. 자동 설정. IP 버전 6, 이게 컴퓨터에 넣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장비에 넣는 IP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못하면, 장비에는 근데 또 수동으로 넣긴 하겠죠. 하여튼, 버전 6는 자동 설정한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끝이네. 여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요 PPT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PPT는 예제가 없어요. 예제가 없어서 좀 안 좋은 PPT 같고요. 지금, 자, 요게, 매크로일 5판 PPT예요. 근데 요 5판이 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넣었지? 이런 이그젠플들 예제가 여러분 지금 책에 한글판도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좋아요. 버전 보세요. 포가 데이터가 왔는데 처음에 8비트가 이렇게 돼 있대. 근데 리시버가 버렸대. 왜 버렸니? 여기 앞에가 이게 헤더 랭스고 이거 버전이잖아요. 왜 버렸지? 헤더 길이. 왜 버렸을까요? 이게 근데 보세요. 제가 헤더는 곱하기 해야 된다 그랬는데 곱하기 4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헤더 랭스를. 근데 1, 2예요. 2 곱하기 4 하면 8이야. 헤더 랭스는 최소 20바이트부터 60바이트까지라고 그랬는데, 그죠? 근데 8밖에 안 돼. 이거 자체가 에러란 얘기죠? 이거 버린다는 얘기야. 이런 예제들이 좋단 얘기입니다. 네. 헤더 랭스를 이렇게 받았대요. 자, 1, 2, 4, 8. 8, 4, 32. How many byte of option? 얼마나 많은 옵션이 붙어 있냐? 원래 최소 길이 20이죠? 20 플러스 옵션 12. 12바이트가 붙어 있네요. 이거 좋네. 네. 지금 요거를 내일 봐야 되겠네요. 지금, 네. 한글판을 보고 영어판을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저도. 영어판만 보면 저도 좀 어려운데. 하여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제 보세요, 예제. 예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제. 예제가 제일 좋아요. 제가 지금 이거 한글판을 사고 싶은데, 비싸서. 비싸서 안 삽니다. 안 사고, PPT, 저도 공부할 때 PPT 많이 봤어요. PPT가 제일 좋아. 중요한 것만 있으니까. 책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PPT에 있는 내용은 놓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이 지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내일 보겠습니다.